자, 오늘 나온 종목들 NHN, KCP, 뱅크웨어 글로벌, 아이언 디바이스가 대장주로 좀 뽑혔고요. 자, 꼬리주 쪽으로는 DI 동일, 이구산업, 하나솔루션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NHN, KCP. 자, 이 종목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는데 거의 상한가 정도에 들어간 모습이 좀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NHN 그룹 계열의 전자결제를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제 NHKCP가 네이버와 두나무의 이제 지분 교환, 지분 인수, 계열사 편입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전반에 걸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이 불을 좀 뿜었습니다. 그 가운데 NHN KCP를 대장주로 꼽은 이유는 NHN, 네이버와 연결되는 고리가 있다. 그 기점이 바로 강한 상승의 모습으로 연결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말고 월요일 날 제가 일정을 말씀을 드릴 때에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 이게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가 21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집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블록체인 관련된 이벤트가 오늘 전반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관련주로 다날, NHN, KCP, LG CNS, 한컴미드, 미투온, 우리기술투자, 쿠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오늘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주일을 시작할 때 진짜 주식 일부에서 이번 주에 중요한 모멘텀이 있는 이슈를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일정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돈이 되는 일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금 일정 이야기하실 때 27일까지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자, 그럼 아직 기간이 약간 남은 건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전고점 부근에서 윗꼬리를 달거나 차익 매물이 나오는 종목들보다는 아직까지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전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후발주로 올라왔던 종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뱅크웨어 글로벌 우리 박지훈 파트너가 준비한 종목인데 허만서 파트너, 혹시 박지훈 파트너 밑에 좀 봐요. 맛있는 종목을 좀 숨겨놓은 게 있는지 지금 저도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그래서 달달한 냄새가 납니다. 달달한 냄새가 나요? 네, 뱅크웨어 글로벌 역시나 오늘 제일 처음 달려가서 상한가를 찍은 종목이 되죠. 맞습니다. 자, 진짜 달달한 준비를 했는데요. 이 뱅크웨어 글로벌은 제가 실제로 먹고 싶을 때마다 꺼내 먹는 종목이라고 할까요? 정말 달달한 종목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허 대표님이 이 코인 전반적인 이슈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약간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회사를 최근에 이슈로만 보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다라고만 단면적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단순하게 코인 관련주로만 분류되는 종목은 아니고요. 지금 큰 시장의 흐름이 AI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AI가 확산될수록 더 강력한 보안이 필요하다. 이 부분까지 제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 뱅크웨어 글로벌은요. 금융권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보안 솔루션 경험을 기반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과 금융 플랫폼 기술을 함께 결합해서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기반 금융, 보안 이러는 거대한 흐름에 함께 탑승할 수 있다라는 점이 부각시키고 싶은 종목이고요. 제가 본질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 시장에서는 이 종목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프레임으로만 보지만 실제 본질은 AI 시대의 보안이다라는 더 큰 이야기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AI가 금융에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올수록 자산을 좀 더 안정적으로 지키고 거래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솔루션 기업이 필요해요. 차트를 함께 보자라고 해보면 자, 지금 8,420원대의 상한가 마감을 해준 모습입니다. 자,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본다면은요. 이 종목이 9,500원부터 11,000원대까지는 도전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갭 하락하면서 내일 흔드는 시점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흔들릴 수 있는 구간까지 제가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7,500원대까지는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미리 체크해 두시고요. 상승 나온다면 9,500원부터 11,000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약간 난리가 났어요. 인간 장대 양봉 박지훈 파트너 화이팅이라고 또 이야기도 해주고 달달한 음식 또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혹시 어제 커피 쿠폰 이야기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네, 제가 개별적으로 여러분들께 커피 쿠폰 지급해 드릴 예정이고요. 내일 저희 함께 만나요.
네. 제가 잠깐 이야기를 좀 들어봤었는데 칭찬 많이 하시는 분들, 저도 중간중간 좀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 한 분을 뽑아서 곧 연락드린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댓글창에 많은 응원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승일 파트너 혼자만 또 약간 다른 쪽으로 가셨어요. 아이언 디바이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전력 반도체 구동 IC를 좀 만들었다라고 해서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벤코웨어 글로벌 부럽지 않게 빵 하고 떴는데 윗꼬리가 달려서 이거는 꼬리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부터 사실 아이언 디바이스가 상하이에서 전기 전력 박람회가 열렸기 때문에 거기서도 가장 중요하게 세계 최초로 가장 작은 질화 갈륨이라는, 여러분 좀 생소하시죠? 그 발음 잘해야겠네요. 네,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질화 갈륨 네. 전력 소재를 담은 고성능 전력 반도체를 생산했다는 그러한 소식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상한가를 갔던 거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로봇과 전기차, 자율주행차 적용까지 여러 부문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 후반에 4,260원까지 차트를 잠깐 보시면 네. 밀렸지만 조만간 다시 한번 아이언 디바이스는 대량 거래가 2번 발생했기 때문에 2차 급등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보셔도 이렇게 연초 고점대, 자 1년 전에 공교롭게 7,000원이 공모가였기 때문에 다시 시도할 가능성 4, 4분기 후반이나 내년 초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의 협력 업체이기 때문에 26년 유망주로 대형 기관 투자가들이 최선호주로서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 오가노이드, 아이언 디바이스 두 개 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그런 분들은 또 칭찬글 남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허반석 파트너가 뭐 선물을 안 주거나 뭔가 좀 없습니다. 뭘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저도 커피 쿠폰이나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쓴 책을 한 번씩 나눠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공개 방송에서 GPT스를 활용을 해서 기업에 대한 요약이나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이나 차트를 캡처했을 때 바로 기술적 분석이 나오는 GPT스들을 한번 시연해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곧 주식창 앱에서도 아임 차트를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는 저의 책도 여러분들께 곧 드릴 예정이니까요. 준비되는 대로 제가 이벤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허반석 파트너의 책 다 팔려갖고 지금 새로 찍기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맞나요? 3세를 지난주에 찍었고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제 곧 출판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예. 와.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본에서 또 국기 성향 멋지게 또 해주고 계시네요. 자, 좋습니다. 박지훈 파트너는 계속 중간에 자꾸 웃기만 하는데 너무 좋아요. 웃으면서 맛있는 종목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종목들, 바로 꼬리주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아쉬웠지만 내일 시장에서 좀 달리 보일 수 있을까? 그런데 첫 번째 종목부터 좀 아쉬워요. DI 동일. 영화 배우 중에 우리 성동일 배우라고 있는데 그 배우처럼 좀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DI 동일 최근 주가 흐름 보면 진짜 막막합니다.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최근에 급락을 제외하면 주가 흐름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네. DI 동일의 자회사 동일 알루미늄이 있는데 알루미늄 박을 생산하는 2차 전지 기업입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 이 기업은 동일 드박레라고 해서 여러분들 혹시 악어 모양의 라코스테라는 의류 브랜드를 알고 계실 거예요? 알죠. 그 라코스테를 판매하고 우리나라의 총판 계약을 갖고 있는 기업이 동일 드박레인데 네. 동일 드박레의 지주회사 격이 DI 동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때는 주가가 지지부진했고 전통 산업인 방직 산업을 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았는데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동일 알루미늄의 2차 전지 양극 박을 제조하면서 매출액이 의류 쪽보다 2차 전지 소재 쪽이 많아지면서 2만 원 언저리에 있던 종목이 5만 원에 육박하는 큰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떨어졌는가를 살펴본다면 최근 이런 뉴스 보셨을 겁니다. 병원장, 학원장 등 재력가와 금융사 직원이 1,000억 원대
규모의 주가 조작을 벌인 종목으로 그 종목이 DI동일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영풍재지나 SK가스나 여러 가지 주가 조작이나 공모, 통정 매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거래 정지가 단방에 딱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그 주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정지시키고 동결하는 조치가 이미 되었다라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DI동일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아주 이전부터 3, 4년 전부터 현대로템, DI동일, RFHIC를 제가 초장기 포트에다가 담고서 이런 종목들은 2, 3년 동안 가져가시면 꼭 좋은 수익 날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DI동일이 지금 다시 그 시점까지 내려왔거든요. 다시 이제 5만 원 가까운 종목이 2만 1,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이나 미보유자분들의 대응점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구간이 이렇게 가장 저점 구간, 차트상 저위험 구간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이 구간에서는 사실 장기적으로 담아가기에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다시 가지고 봤고요. 왜냐하면 범죄 혐의 의심 계좌가 약 1,000억 원대 규모인데 동결됐습니다. 그럼 그만한 지분이 묶였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삼성역 4번 출구에 DI동일 본사가 있는데 가치 평가를 했을 때 1조 원에 육박하더라. 와. 그리고 서울, 인천, 구로 쪽에 또 다른 부동산이 1조 원에 육박하다. 그러면 기업의 내재 가치가 2조 원에 육박하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시총은 4천억 원 초반이거든요. 네. 그러면 청산했을 때 서로 나눠 가질 게 엄청나게 많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해 보신다면 그러네요. 기업의 가치로 따져봤을 때는 지금은 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 유입에 대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데 연기금의 로스컨 물량이 조금만 소화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접근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요즘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또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PBR에 관련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또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 이야기를 좀 해주셨네요. 자, 이어서 2구 산업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채팅창에서 2구 산업이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뒤에 얘기가 없어서 저도 그냥 2구 산업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약간 변곡처럼 윗꼬리를 좀 많이 달긴 했지만 뭔가 좀 변화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가져오신 걸까요? 맞아요.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네. 저는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이전에 좀 시장 흐름을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2구 산업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뭐 리튬, 그다음에 구리, 그다음 철강 이렇게 LNG 테마인 것 같으면서도 낌새가 좀 색다르더라고요. 저는 오늘 단순하게 이 구리 관련주가 튀었다, 구리 가격이 움직인다라는 종목 분석보다는요. 시장이 조금 예민하게 지금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흐름을 포착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 지수 상승은요. 경기 둔화와 고용 불안 이거를 좀 외면한 채 좀 가파르게 올라온 모습이거든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좀 불안한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면 마치 지출이 많은 걸 알면서도 그래도 나 열심히 했잖아라고 이렇게 자기 위로를 하면서 카드를 긁는 모습 이런 모습과 느낌이 비슷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오늘 좀 다른 그림을 보았어요. 이 철강, 구리, 리튬 이런 원자재 종목들이 함께 튀어오르면서 제조업이랑 또 고용을 지탱하는 채용계가 한 번에 좀 움직였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런 원자재들이 튀게 되면 단순하게 구리, 철강값이 비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전방에서 자동차라든지 건설, 기계 같은 이런 제조업체들이 원자재를 더 필요로 한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수요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일자리가 좀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흐름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 고용 둔화 문제가 조금 더 불거질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단순한 가격 급등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당국이 이제는 경기 둔화와 고용 문제까지 의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자재 급등은 인플레이션의 이런 자극, 우려를 조금 더 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동시에 보면 자동차, 로봇 산업에 필요한 부품 기업주들이 주목을 받았고 또 구리 가격 부담 속에서도 경량 금속이라든지 아니면 대체 소재가 부각되면서 새로운 스토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건 이따가 제가 준비한 종목과 함께 알려드릴 거고 기술적 분석으로 보자면 이런 원자재 관련 종목들은 트레이딩 타깃이 딱 좋거든요. 지금 종가가 4,780원에 멈춰 있는데요. 자, 상방으로 온다면 5,200원대까지는 빠르게 올라와 줄 수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나는 이 가격 밑으로는 손절하는 원칙을 잡겠다라고 하시면 손절 가격 4,500원대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꼬리주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솔루션인데요. 정말 화가 납니다. 예전에는 많이 잘 올라가서 화가 났는데 최근에는 왜 이렇게 밀려서 움직이질 않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한화솔루션 제가 타이틀을 저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뜨거운 태양인데 왜 이렇게 답답하고 다시 부활 언제 할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습니다. 네. 지난 2, 4분기 실적이 발표된 7월 초부터 급락하기 시작했는데요. 2달 동안 정말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업계에서는 4,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1조 원대의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대표주자인 한화솔루션이 미국의 세액공제 이슈가 28년 일몰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불확실성이 한화솔루션의 현재의 주가 흐름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교롭게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임기 만료가 28년 말이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세액공제 이슈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화솔루션 현재부터 2만 원 후반대에서 3만 원 초반대까지 저점 분할 매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주봉에서 보시듯이 3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27년까지 실적이 꾸준하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한화솔루션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 이렇게 해서 대장주와 꼬리주를 보고 내일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들이 내일도 수급, 돈이 좀 몰릴 수 있을지 우리 파트너들의 대답을 듣고 나서 내일의 전략을 짜보는 시간, 인사이트 Q 시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바로 네이버와 두나무 관련된 이슈가 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최근 들어서 좀 주춤했었는데 이 불씨로 확 타오를 수 있을지 어떤 최선호주를 골라줬을까요? 세 분의 답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카카오페이, 식 네이버, 창 NHN KCP. 자, 일단 두 종목은 오늘 시장에서 좀 뜨거웠지만 주 카카오페이, 허반석 파트너님. 네. 카카오 들고 계신 분들은 오늘 진짜 복장을 계속해서 쳤을 거예요. 왜 카카오만 움직이지 않을까? 카카오페이도 왜 움직이지 않을까? 야, 우리도 한때는 같이 움직였잖아.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네이버가 업비트와 이제 사업을 같이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요. 그럼 카카오 입장에서는 우리는 빗썸이랑 뭐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뜨거울 때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퀄테스트를 통과했다, 통과하지 못했다. 또는 이제 두나무와 네이버가 지분 교환을 합의했다, 합의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엔 이 이슈가 이벤트가 되어서 관련한 스테이블 코인 종목들이 동반 상승했던 모습입니다. 결국엔 스테이블 코인을 볼 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가장 강력한 사업자 지위입니다. 강하고 신뢰 있는 결제 플랫폼을 지닌 기업에는 기회가 나타난다. 네이버도 네이버페이, 카카오도 카카오페이 등의 모습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록체인 기술이 있는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가,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인프라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합격점이 들어가는 기업들이 분명히 상승이 나올 텐데 NHN KCP와 카카오페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 지금 횡보하는 구간에서 모아가는 모습들 나타날 수 있고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매물 소화, 외국계 관련된 매물 소화가 거의 종료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받기로는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카카오페이도 언젠간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상승의 여력이 카카오페이에 가장 크지 않은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잘 빠져나가시네요. 네,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관에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급등이 좀 나와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봐주시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네이버. 오늘 들고 계신 분들은 심장이 바운스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이버 들고 계신 분들은 야, 이거 빠져나와야 되나? 이러다가 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은데 우리 박지훈 파트너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거를 좀 구조적으로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다들 어떤 종목이 오르게 되면 단순히 이거는 뭐 코인 뉴스가 나와서 오른 거니까 코인주다 뭐 이렇게만 주식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마치 밥상에서 이건 콩나물, 이건 고기, 이건 김치 이렇게 좀 단면적으로 바라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사실 그 반찬에는 엄마가 아이를 생각해서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서 담은 영양과 마음이 또 들어있잖아요.
그 마음을 또 이해하고 먹으면 아이의 건강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듯이 이 주식도 겉으로 보이는 뉴스 한 조각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산업의 흐름과 확장성을 함께 상상도 해보고 함께 읽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단순히 테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조적 성장 스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을 발굴해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네이버는요. 이 핀테크 확장성, 네이버페이에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가게 되면 단순하게 국내 결제 수준을 넘어서서 해외 송금과 글로벌 간편 결제까지 이어질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콘텐츠와 커머스 시너지 그리고 웹툰, 웹소설, 제페토 같은 이런 글로벌 플랫폼에서 창작자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산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스마트 스토어 셀러들이 해외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결제도 받을 수가 있겠죠. 셋째는 이 아시아 블록체인 허브로의 성장성이에요. 뭐 라인과 야후재팬 그리고 동남아시아 네트워크까지 이어지게 되면 이 네이버는 단순하게 한국 기업을 넘어서서 아시아 전역까지 아우르는 결제 허브로 올라설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단기 이슈가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를 가진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 오늘 정말 강한 거래량과 강한 기대감에 찬 모습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자, 흔들리게 되더라도 24만 원 선 이제는 지켜줄 겁니다. 그 위로 보게 되면 28만 원 그 전 고점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흐름 보이기 때문에 큰 방향성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께는 이 가격 전략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큰 종목 안에서 구조적 흐름을 타고 밑에서 올라와주는 떠밀어주는 소형의 후발주들도 있기 때문에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까지 잘 들어봤고요. 우리 김승일 파트너의 NHN KCP 돌고 돌아 들어왔습니다. 네, 이것도 내일 급등이 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앵커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 앞에서 허반석 대표가 대장주로 추천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국내 전자결제 시장이 연간 500조 원입니다. 하루에 1조가 넘는 어마어마무시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계된다면 NHN KCP의 파급력은 엄청날 수 있다. 자, 그렇게 네. 보고 있고요. 차트를 잠깐 제가 긴 차트 월봉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정책 도입 확정 시에 1차 28,000원, 2차로 4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가 부근에서 17,000원과 19,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대응하시면 NHN KCP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선호주 세 종목을 한번 살펴봤고요. 인사이트 Q 두 번째 질문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증시에서 테슬라도 그렇고 리튬 관련주가 초급등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약세장 속에서도 2차 전지주 약진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요. 자, 정말 중요한 부분, 기술적 반등에 그칠까?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세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바로 답 확인해 보시죠. 자, NO 식창은 예스라고 해주셨는데 기술적 반등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허반석 파트너. 네. 이건 다들 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미 최악의 실적은 주가의 최저점이다라는 이야기를 일찌감치 드려왔고요.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냐,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은 저점에서 모아가는 모습들이 관측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외국인들이 모으고 반등이 나오고 다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지금 쉬어가는 구간인데요. 짧게 차트를 보시죠. 현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는데 외국인들은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합니다. 매집을 한 이후에 일부 물량은 소화하고 나머지 물량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다시 지켜주고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모습들이 났고 횡보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 이후에 나올 부분들은 뭐냐? 단기 쇼커버링까지도 감안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 종목을 선별할 때에는 미국의 공장이 있는가, 그리고 차세대 주목해볼 이벤트인 ESS 관련된 기업에 대한 기술 경쟁력이 있는가, 그랬을 때는 저는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으로는 최선호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2차 전지 모든 게 다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ESS와 미국에서의 경쟁력이 있는 기업만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종목별로 좀 선별해서 보자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그 종목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또 시간을 한번 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우리 밑지훈 님이라고 항상 믿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비유도 찰떡처럼 잘해주신다. 이 찰떡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데 우리 2차 전지
지금 왜 맛있게 못 먹어요? 왜 예스라고 하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2차 전지 흐름을 느낀 거는요. 제가 네. 느끼기엔 2차 전지 자체에 대한 이 본질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보다는 선별적으로 뭐 리튬이면 리튬, 로봇과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일부 종목들만 좀 선별해서 강한 느낌이어서 메리트는 크게는 못 느꼈어요. 다만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은 정책과 수주 기반이 일단 뚜렷하게 잡혔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차별화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선별해야 될 내용, 실적과 수주가 실제로 확인되는 기업인지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고점 대비 조정폭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줄어든 종목들 위주. 그리고 세 번째는 정책이라든지 산업 트렌드, 뭐 ESS, 재생에너지, 로봇, 자율주행 등과 좀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혁신적인 스토리를 제공할 수 있는 종목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 전지가 전부 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종목만 테마로 움직이는 장세가 좀 많이 나와줄 것 같아요. 뭐 SK 이터닉스라든지 아니면 삼성 SDI는 너무 대표적인 종목들인 거고, 작년에 ESS 관련된 종목들이 뭐 전기차 화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급브레이크라든지 급발진이라든지 이러한 조그마한 테마들이 스토리 만들어가면서 올라간 종목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큰 종목들보다는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소형주 테마가 먼저 나오면 나중에 함께 코스 짜서 제가 코스 요리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 요리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칭찬이 또 올라오는 가운데 김승일 파트너의 칭찬도 좀 있네요. 화이팅 하자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승일 파트너도 역시나 예스라고 해주셨는데 앞에 두 파트너는 ESS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우리 좀 비슷한 연배인 것 같은데 우리는 SES 좋아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업종에 속한 종목들은 리튬 가격의 반등 추세와 함께 ESS 훈풍으로 간헐적으로 수준 모멘텀 짧게 가져가는 흐름이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에 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